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 남편을 열심히 내조하고 있는 일본 여자 유리코입니다. 원래는 제가 살고 있는 삿포로에서 남편과 신혼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일 때문에 서울에 온 지 이제 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일본에서 했던 일은 군인입니다. 사실 제 또래 일본 여자 아이들은 군인을 하기 싫어해요. 일본 여자에게는 여자력이라고 남성에게 사랑받을 만한 여자의 매력 지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이 된다면 남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 생각해 다들 꺼려했죠. 저도 여자력이 가득했던 소녀였지만 집안 때문에 저의 꿈은 일찌감치 정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제국 군대에서 복무했고 아버지 또한 자위대의 일원이셨죠.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강한 규율, 군인으로서의 명예, 애국심을 교육받았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라 저는 제 미래를 생각할 때 가족의 뒤를 따라야 할 의무감, 그런 걸 느꼈어요. 고등학생 전까지는 일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조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런데 고등학생 때 이성에 눈을 뜨면서 점점 남자에게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인보다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을 꺼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게 뻔하니까 억눌렀어요. 그렇게 정체성이 혼란하던 시절 졸업을 하고 저는 일본 자위대에 입대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에 입대하는 것은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식적으로나 혹독한 훈련의 연속이어서 몸이 약한 저에겐 고역이었죠. 그래도 저 몸은 약해도 정신력 하나는 군인의 정신을 물려받아 아주 악발이었죠.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제 한계를 하나씩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저를 무시하던 남자 동료 군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말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는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 더욱 실력이 좋아졌어요. 상관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저는 빠르게 계급을 뛰어넘어 저의 리더십을 내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 운명적인 그 순간이 생겼어요. 바로 2016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이었어요. 그때 저와 제 부대는 피해 지역의 구호활동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배치됐거든요. 상황 판단 능력이 빠른 저였지만 정말 큰 피해를 받은 지역과 사람들을 보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생존자 구조, 의료 지원, 필수 물품 분배 등 잠도 안 자고 구조활동을 하니 사고회로가 멈췄어요. 그렇게 3일이 흘렀을까요? 제가 있던 피해구역에서 또 위기가 일어났어요. 치매가 있던 할머니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갔었는지 그 안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할머니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2차 붕괴의 위험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피부가 희고 덩치가 왜소한 남자가 그 안에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릴 새도 없이. 그러고 몇 분 뒤 그 남자는 할머니를 데리고 빠져나왔어요. 그의 덩치가 작아서 오히려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었죠. 같이 있던 동료들은 그를 위해 박수쳤죠. 근데 거기서 대반전이 있었어요. 그는 일본인이 아닌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한국인이었어요. 아직 서투른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 눈엔 그게 너무 귀여워 보였던 거 있죠. 그렇게 4일의 밤이 지나가는데 한국 남자는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일본 여군은 처음 보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까 당신이 구조활동에서 모두를 이끄는 모습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과는 계속 알아가고 싶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어렵게 말을 떼며 저에게 진심 어린 말로 얘기하는데 그때 구조활동 동안 고생했던 마음을 그가 알아주는 것 같아 진한 위로를 받았어요. 가슴에 따뜻한 손난로가 퍼지는 것 마냥 그의 사랑이 제 심장에 서서히 스며들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 받았고 저는 그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어 제대까지 하게 됐죠.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리 남성적인 모습은 없었지만 항상 다정하고 유약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의 유약한 모습에 끌리게 됐어요. 유약한 사람은 착하고 따뜻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연인이 아닌 부부의 관계로 사랑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그는 삼겹살 가게로 데려가 맛있는 고기를 먹이고는 저녁에 산책을 했어요. 전통 찻집의 부드러운 등불빛 아래로 우리는 손을 잡으며 발을 맞췄는데 갑자기 그가 말했어요. 유리코, 나는 연인으로서,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참 그다운 프로포즈였어요. 그의 순수하고 맑은 눈을 바라보니 저희 심장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일본과 한국이라는 거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네, 태호야, 결혼할게 라고 대답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전통적인 예식이 혼합된 결혼식을 하고 저희는 제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남편의 배려였지요. 낯선 타국에서 혼자 사는 제가 얼마나 외로울지 안다며 일본에 가자 했어요. 제 고향은 눈이 많이 내리는 삿포로였어요. 자연이 아름답지만 가끔 위험한 일이 일어나죠. 전 유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 남편이 걱정됐지만 남편은 씩씩하게 재택근무를 하며 잘 생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났어요. 저는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온천을 가거든요. 남편과 동네 목욕탕에 갔는데 그날따라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저는 동네 야쿠자라고 확신이 들어 남편에게 다른 곳을 가자 했는데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분들도 그저 목욕을 하러 온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저는 여자니까 제 구역에 들어올 위험이 없는데 남편은 그 사람들과 같이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야쿠자의 위험함을 저는 알고 있기에 끝까지 말렸지만 남편은 그저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목욕탕에 들어가고 저희는 1시간 뒤에 나오자고 약속했죠. 저는 걱정이 되어 40분만 하고 일찍 나왔는데 남편이 1시간 뒤에 우유를 마시며 천천히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뒤에 덩치 큰 야쿠자 2명이 남편을 향해 깍듯이 인사를 하며 조심히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어봤죠. 그러더니 남편은 조용히 얘기를 해줬어요. 목욕탕 안에서 야쿠자들이 남편에게 시비를 걸었나 봐요. 몸도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쁜 마누라를 얻었냐? 너 뭔데? 라면서요. 그러더니 남편의 어깨를 꽉 쥐었는데 남편이 다시 그의 손을 역으로 꽉 쥐고는 내렸대요. 근데 남편이 비실비실해 보여도 악력이 정말 세서 그 야쿠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남이 와이프를 욕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렇게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당신들의 보스도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 보스는 동네 주민을 괴롭히라고 알려줬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그 야쿠자들이 벌벌 떨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남편에게 사과를 했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남편만의 이야기이고 제 추측으로는 남편이 힘으로 제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야쿠자는 말로는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거든요. 역시 웃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부드럽지만 내면으론 정말 강인하거든요. 한국말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딱 한국 남자와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한국 남자는 여자들에게 부드럽고 매너 있지만 알고 보면 군대도 다녀온 남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약자들에겐 따뜻하고 강자들에겐 강인하게 대하는 그 태도. 그래서 요즘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나 봐요. 요즘 제 일본 친구들도 제가 부럽다며 남편의 친구들을 소개시켜달라 그래요. 정말 웃기죠. 아무튼 살수록 한국 남자와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껴요. 오늘은 퇴근하고 힘든 남편을 위해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할 거예요. 남편 항상 나를 챙기고 우리 가족을 책임지느라 고생 많아요. 앞으로도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코님, 한국 남편과 정말 영화처럼 만났군요.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